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깐돌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꼭 알아야 되는 사항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째, 등기부 등본은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세 보증금은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대부분 가지고 계신 자금 중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전세 보증금인데요. 주위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많이 알려졌듯이 전세 사고 또는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정보를 확인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높은 전세금의 계약일 경우에는 되도록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소유자뿐 아니라 모든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없던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기에 자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최소한 계약 전과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전에 그리고 잔금 지급일에는 필히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이라도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변동, 즉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든지 계약 때와는 다르게 압류, 근저당, 가압류 등등 제한되는 권리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거래는 즉각 중단하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실무상 계약 체결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 동안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가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기에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이에요. 주의할 점 두 번째, 전세 보증금이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시세와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처럼 부동산의 가격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만일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임대인이 제시한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을 한다면 추후 깡통전세 그리고 역전세 유형에 빠질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깡통전세 그리고 역전세가 왜 위험하냐면요. 깡통전세는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전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 가격이 낮아지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역전세는 전셋집의 물량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에 대출금이 3억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전세 2억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5억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흔히 표현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100% 깡통전세, 역전세는 아니겠지만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일 전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임대인에게 연장 계약 없이 퇴거하겠다고 통지하고 차질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임대인이 하는 말이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곧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이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전세금 시세가 5억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같은 금액대의 전세 수요층이 없어진 거예요. 부족한 차이만큼 임대인이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은 안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독촉만 하다가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 등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으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는 안 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면 임대인이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은행 대출까지 있던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은행은 당연히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은행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될 테고, 은행 대출이 없는 전세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는 발생될 수 있어요.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5억 이상으로 높게 낙찰이 되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에 낙찰이 되려면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 이유가 부동산 경매 시장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시장이에요. 감정 가격에서 유찰이 한 번씩 될 때마다 30%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5억에서 30%가 떨어진 가격은 3억 5천이 되게 되는데요. 낙찰이 3억 5천 이상으로 된다 하여도 전세금에는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동산 가격은요, 절대적으로 정찰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닌데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5억이라는 부동산이 계약 기간 동안 내내 5억을 유지한다는 것이 필수는 아니기에 전세 계약은 되도록 80% 이상은 피하셔야 되고,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금액을 포함해서도 8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80%의 수치도 지역에 따라서 안정성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만도 하락만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 곡선을 유지하기에 높은 전세금만 아니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결점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인데 80%가 넘는다면 올 전세보다는 반전세, 즉 일부는 월 차임으로 돌려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보다는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전세 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원룸 전세 계약에서 확인이 필수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이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여러분보다 앞선 권리자가 되는 건데요.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확인한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아서 여러분보다 앞선 권리자인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만일 부동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배당 순위, 즉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경매 비용이에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첫 번째예요. 한 가지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발생된 필요비 유익비라는 항목인데요.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장, 전기시설 고장 또는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한 비용을 말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부동산을 개량해서 가치가 높아지게 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로는 베란다를 확장 교체하거나 부동산을 새롭게 바꾸는 등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 채권인데요. 이 임금 채권은 임대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일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인데요.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지역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금액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은 근저당권 같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설정을 기준으로 금액이 상회할 수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의 보장 금액 기준은 여러분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 권리인 담보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범위인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전세 계약한다면 100% 보장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설명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 매각 대금의 2분의 1, 그러니까
50% 한도에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각 대금이 5억이고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의 수가 16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역은 작게 지방으로 기준을 잡고 최우선 변제금의 보장 범위는 2천만 원으로 비춰보면요. 16명 전체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3억 2천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매각 대금은 5억이고 이 금액의 50%만 인정이 되기에 2억 5천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7천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만일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이라면 더욱더 금액은 부족하겠죠. 그렇기에 이 최우선 변제금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하시려는 부동산의 가격과 세대 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당해세라는 세금이에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요. 국세에서는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세금들은 여러분보다 우선해서 적용받는 세금이에요. 여기에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해 세금이 아닌 일반 국세, 지방세라도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생되어 있는 세금이나 연체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세금은 법정 기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여러분의 전세 계약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이 이 법정 기일보다 먼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세는 국세 완납 납부증명서, 미납 연체 내역서를, 지방세는 지방세 완납 납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네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인데요. 이번 순위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순위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확정일자가 이번 순위에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은행 대출이 3억이 있는 거예요.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합해도 시세의 80% 미만이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보다 먼저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일 경우 또는 이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보다 먼저 배당금을 수령하기에 결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 말고는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고 직거래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직거래일 경우에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협조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되도록 임대인에게 당연하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직거래일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요. 물론 꼼꼼히 요구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임차인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 전세 보증금이 높을 경우에는 필히 확인하시길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부동산 전세 광고를 보고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만일 부동산업에 종사하신 분을 만나셨다면 명함을 요청해서 받으시고 그 명함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 이유는
명함에 표시되어 있는 성명 앞 직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오직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받으신 명함에 이사, 부장, 실장, 과장 뭐 등등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없다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업자일 수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여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뭐 부동산 현장 안내 등 이러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등록업자는 표현 그대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없이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 받으신 명함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무등록업자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 보험도 없으며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에 해결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거래 광고를 보고 만난 사람인데요. 이 상황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집주인인 줄 알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혹시라도 뭐 전세금은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입주는 언제나 가능한지, 도배 장판은 해주실 건지 이런저런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추가할게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주 적은 소액이라도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입금하시는 순간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직거래로 만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니 집주인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인 사정상 집 명의만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조카 명의로 해놓은 거고 자기가 실질적인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 모르게 뒤통수 한 대 맞는 기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걸 또 믿는 황당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자세한 해석 없이는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집주인 아닌 이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제3자와의 거래는 큰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전세 계약할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이 적절한 금액인지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부분과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시라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전세 부동산을 구하면서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용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안한 계약보다는 마음 편한 계약만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리는 깐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